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납득이 가게 하고 약간의 이제 통사정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안녕하세요, 모두쌤입니다. 오늘은 교사의 감정 노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8월 6일이 오늘이고요. 벌써 여름방학이 아마 모든 학교에서 다 시작이 됐을 것입니다. 물론 일부 학교 공사로 인해서 여름방학이 좀 단축이 돼서 수업을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 대전에서 있었던 또 선생님을 피습한 사건이 또 발생을 해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 교육 현장에 대한 안전망의 구축에 대해서 매우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쪼록 선생님의 쾌유를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재발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권 그리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선생님들의 요구들이 지금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어제 8월 5일 토요일에는 시청 앞 광장 근처를 중심으로 해서 주최 측 추산 약 5만 명의 선생님들이 모이셨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한 3만 명 모이셨는데 이번 주는 5만 명이 모였으니 훨씬 더 참여 인원이 많아진 것이고요. 또 올해 이번 것을 보니까 교감 선생님 협의회, 또 교장 선생님 협의회 이런 분들이 또 발언을 하시는 걸 보면서 점점 이 선생님들의 어떤 요구들이 점점 드세지고 있고, 이것들이 꼭 이번 기회에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도 교육계에 있는 한 사람으로서 같이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집회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들께서 집회하셨던 자리를 깨끗하게 다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경찰과 충돌했다거나 무슨 질서를 어겨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거나 이런 일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간에 비가 살짝 왔을 때도 자리를 뜨지 않는 것이 안전상에 좋다고 하니 오히려 그것을 참고 견디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제가 신문지상에서 읽었는데, 모든 상황을 봤을 때 우리 대한민국의 선생님들, 대한민국의 유초, 중, 고등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그 법을 잘 지키고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낮의 더위가 거의 33도 이런데 실제 체감하는 온도는 더 높겠죠. 그런 뜨거운 열기에도 불구하고 그 장렬하는 태양빛 밑에 장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있다는 이 사실만 갖고도 정말 대단하고, 이번 기회에 선생님들의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이 정말로 반드시 개선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합니다. 제가 8월 1일자 이투데이 신문을 인터넷 기사를 보니까 교청에서 7월 25일부터 26일까지 유초등 교사 32,9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이 결과에 99.1%의 선생님이 교사는 감정 노동자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선생님들 또는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사가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학교에 있지만 사실은 감정 노동이 심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텔레마케터, 전화로 상담하시는 분들의 그 감정 노동이 대단하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은 교사의 그 감정 노동도 사실은 너무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학부모들한테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죠. 또 왜 학생들한테는 당연히 또 친절하게 대해야 되죠. 또 학생들과 수업하는 장면을 지나가는 사람이 보면은 또 오해하지 않도록 또 그런 것도 관리를 또 해야 되죠. 또 학교 안에서는 또 선생님들 간에도 또 예의 바르게 또 대해야 되는 이런 문제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감정 노동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설문 결과에 따르면 99.1%의 선생님이 감정 노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97.9%가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언급했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서 민원에 대한 스트레스를 97.9%니까 거의
모든 선생님이 민원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사실 이 부분은 학교 교장 교감도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민원을 하시는 분들 중에 담임 선생님에 대한 민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학교 전반적인 정책이나 학교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불만하시는 분, 예를 들어 뭐 급식의 양이 적다, 급식이 맛이 없다, 급식이 1학년한테 맵다, 이런 것도 민원거리거든요. 제가 전에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1학년 학부모님들이 일주일이 멀다 하고 민원 전화를 했는데, 그 민원 전화의 주요 내용이 급식의 내용, 급식이 1학년한테 너무 맵다, 이런 매운 급식이 나오니까 반찬을 바꿔달라, 이제 이런 민원이었거든요. 그게 뭐 일견 생각해 보면은 뭐 틀린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 학교에서 이제 그 급식을 관장하는 영양 선생님 입장에서는 1학년만을 위한 그런 특식을 따로 또 주문을 해야 하거나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단체 급식이라는 면에서 보면 이게 맞춤형으로 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것도 뭐 모든 선생님들도 다 느끼시는 거지만, 이것은 뭐 선생님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또는 회사 생활을 하는 일반인들도 많이 느낄 것입니다. 많은 사람의 음식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에서 특정 어느 학년에 또는 한 사람의 입맛을 맞춰서 밥을 하거나 반찬을 하는 것이 이게 과연 쉬운 일인가 라는 생각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텐데, 어쨌든 그 학교에서는 그 급식에 대한 민원이 계속 나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 민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힘들어 하셨던 그런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뭐 이런 거죠. 아이들이 좋아하는 뭐 달고 또 뭐 이런 음식을 주면 뭐 건강과는 상관없이 아이들은 만족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아이스크림을 준다든지 아니면 뭐 케이크 나온다든지 그러면 좋아하겠죠. 근데 그게 과연 건강에는 좋은 것인지, 그러니까 급식을 만드는 영양선생님 입장에서도 본인의 철학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중재를 하기가 또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교사가 감정 노동자라고 99.1%의 선생님이 대답을 했고, 그 민원의 그 대부분 중에 66.1%는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5.3%는 학생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다라고 또 응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1%의 선생님들께서 학부모 스트레스가 심하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은 학교에 있는 대다수의 선생님들께서 학부모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한 것이고, 그 다음에 25.3%는 학생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교사의 지시에도 불응하고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말대꾸하고,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하지 말라고 해도 그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마땅하게 선생님께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좀 없는 상황입니다. 가령 목소리를 높이거나 뭐 손가락으로 지적을 하거나 뭐 눈으로 이제 째려본다든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것이 바로 이제 아이들의 소위 말하는 심기를 불편하게 해서 이게 뭐 아동학대라든지 정서학대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자꾸 나가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이것을 참 제어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그 체육 전담을 하면서 제 지시나 제가 하는 거에 이제 불응하는 아이들에 대해서 뭐 반복해서 타이르고 그렇게 하지 말도록 이야기하거나, 또는 그 아이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입장을 조곤조곤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교사 선생님이 우리 모두 다 오른쪽으로 가자 라고 했는데, 일부 아이들이 저는 오른쪽으로 가기 싫다, 왼쪽에 있겠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야, 그냥 선생님이 이야기한 방향으로 가, 이렇게 얘기했다가는 이 아이가 집에 가서 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으니까. 그럼 그 아이한테 왜 선생님이 이야기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데, 그럼 그 설명하는 동안에 대다수의 선생님 말을 듣고 따라하는 친구들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 그 아이만 따로 불러내서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를 이해시켜야 되는지. 근데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교육의 지금 장면이고 훈육의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언젠가부터 교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는 교육적인 어떤 활동을 하더라도 이거를 아이들한테 이해를 시키고 협조를 구하고 납득이 가게 하고 약간의 이제 통사정을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교사가 학생들을 통사정해야 되는 직업인가요? 아니면 학생이
선생님의 지도를 따라서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니 좀 따라가야 되나요? 언젠가부터 아이들이 원하지 않는 활동을 하는 선생님은 나쁜 선생님이고, 아이들이 원하는 활동을 하는 선생님은 좋은 선생님이 된 거죠. 그러니까 친구 같은 선생님,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교사와 학생이 친구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서천석 그 의사 선생님 이분께서 이제 아이를 육아하는 쪽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또 우리 하정우 또 우리 의사 선생님, 뭐 삐뽀삐뽀 119를 이제 지으신 저자죠. 이분들도 얘기하는 것들을 보면 부모와 아동과 자녀 간의 이제 훈육 관계에 있어서 친구 같은 부모 이런 것들은 환상이다. 부모와 자녀는 친구가 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요즘 이제 다른 이제 그 육아관을 보면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를 이제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가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부모는 부모고 자녀는 자녀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그 소위 말하는 금쪽이들이 많아지면서 우리 주변은 온통 좋은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투성이인 세상이 됐죠. 그러니까 더불어서 친구 같은 선생님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럼 친구한테는 우리가 충분히 반항할 수 있죠. 친구가 하자는 거 안 해도 되죠. 근데 그게 이제 확대되다 보니까 부모가 하자는 거, 엄마 아빠가 하자는 거 안 해도 되는 세상이 돼버린 것 같기도 하고, 그게 자연스럽게 학교도 선생님이 이렇게 하자는 거에 전 싫어요. 그러면 그래 넌 빼고 하지 마. 이런 세상이 되는데, 이게 과연 올바른 교육의 방향인가? 학생과 교사가 친구처럼 지내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저는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소위 말하는 그 선생님을 호칭을 할 때 요즘은 선생님이라고 하지 않고 쌤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저는 사실 그게 좀 불만이거든요. 왜 선생님을 쌤이라고 부르는지. 선생님은 선생님이죠. 쌤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 교권, 그냥 제 생각입니다. 교권을 약화시키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올바르지 않은 것을 보고 옳지 않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교사이어야 되는데, 대다수가 그걸 원하고 편하게 쓴다고 해서 그래 양보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또 아이들 편에 서서 또 아이들의 입장을 또 대변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한번 이번에 교권뿐만이 아니고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한번 되짚어봐야 할 시점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의식과 생각을 담아두는 어떤 틀인데, 이 말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고 용어를 자연스럽게 개방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는 가치관이나 생각이 변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냥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불러줘야지 쌤으로 불러주는 거는 저는 좀 아니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설문조사에 교권이 과연 보호되고 있는가라는 설문에 대해서는 97.1%가 교권이 보호되고 있지 않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이 오히려 보호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90.9%는 교권보호위원회가 단위 학교에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처럼 교육청으로 그냥 이관됐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90.9%의 선생님이 찬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이제 교권보호위원회 건이 있어서 개최를 하고 싶어도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께서 정말 아무런 잘못이 없거나 아동학대를 한 흔적이 없어야 그래야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좀 잘 처리가 될 수가 있고요. 설령 교권보호위원회의 건이 이제 돼서 뭐 처리를 했다고 치더라도 그 학부모가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감고 소송을 걸거나 이런 절차들이 뒤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어느 학교 선생님이나 관리자가 그걸 달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전에 충분히 조사하고 선생님께서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좀 조심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한 후에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됐을 때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는 일이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니 거기에서 그냥 마무리를 짓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결국 학생이 좀 무리한 행동을 하더라도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선에서 처리하고 또 학교 선에서 처리하고 이렇게 넘어가는 일이 이제 대다수인 거죠. 그러니까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이게 그 법적이고 너무나도 서류 작업도 많고 복잡하고, 그리고 그 절차적인 하자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서면으로 통보를 한다든지 또 서면으로
뭐 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며칠 내에 개최한다든지. 그러니까 이게 너무 꼼꼼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교사는 가르치는 것이 전문이지, 저희가 뭐 법률가도 아니고 행정 전문가도 아닌데 이것을 담당하는 선생님 업무 또는 학교에 있는 그 관리자들의 업무로 자꾸 이관하고 이렇게 하니 이것이 잘 처리되기가 어려운 면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의 예처럼 민원이 발생하거나 또는 학교폭력이 발생하거나 했을 때 그것을 이제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어떤 부서,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런 일이 있으면 선생님은 단순히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만 하면은 거기서 이제 끝나고, 그 다음 단계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알아서 처리하는 시스템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선생님이 일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 그 순간부터 선생님한테 자 이제 조사하세요, 뭐 서면으로 뭐 하세요,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이런 것들을 다 선생님이 결국 하게 되니까 이게 업무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거죠. 그리고 학교폭력이나 교권보호위원회를 또 담당하는 선생님은 그것도 서면으로 처리해야 되고 교육청으로 보고해야 되는데 이제 교육청만 보고하면 안 되고 이걸 또 그 관할 경찰서라든지 이런 신고 의무기관에 또 보고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것이 과연 교사가 해야 할 일이 맞는가라는 의문이 계속 드는 거죠. 지금 여기저기 뭐 교사 노조라든지 여러 가지 뭐 단체에서 교권보호위원회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또는 교사의 교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문조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그 설문조사에 응해서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다양한 아마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로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반영을 해서 잘 좀 개선되고 좀 획기적으로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교사의 감정노동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99%가 넘는 선생님들이 내가 감정 노동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교무실에 이제 전화벨이 울리면 전화를 받는 이제 우리 보통 이제 학교에서는 이제 그 실무사님들이 전화를 받는데, 사실 실무사님들의 감정 노동도 심하죠.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고 지금은 수업 중이니까 연결할 수 없다는 연락을 드려야 되고, 그럼 또 그 연락을 받고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내용들을 보면 그게 정말 수업 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될 상황인가 싶은 것들이 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오늘 몇 교시까지 수업을 하나요? 뭐 몇 학년은 뭐 밥을 몇 시에 먹나요? 뭐 언제 끝나나요? 근데 이런 것들은 그 학년 초에 선생님께서 충분히 안내를 하고 이알림이 같은 안내장으로 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꼼꼼히 보지 않고 그냥 전화를 하시는 거죠. 학교 도서관이 몇 시까지 열리고 책은 언제 빌릴 수 있고, 이런 것들을 꼭 그렇게 전화를 수업 중에 해서 이거 해결해야 되는 부분인지, 또 우리 애가 뭐 약을 먹어야 된다든지 뭐 이런 거 오늘 뭐 놓고 간 게 있으니까 그건 언제 찾으러 가겠다는 등, 또 심지어는 우리 아이가 옷을 잃어버렸는데 이걸 CCTV로 보면 안 되냐는 민원도 있었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경험해 본 것은 CCTV는 그렇게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으나 부득불 학교에 와서 CCTV를 볼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경찰서에 제가 보는 앞에서 신고를 해가지고 잠시 후에 경찰이 와서 정식으로 이제 수사 접수를 했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옷을 잃어버렸으니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CC카메라를 돌려봐야 된다. 다른 누군가가 훔쳐갔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럼 다른 아이들의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것인데 학교에서는 이걸 받아주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뭔가 실수하고 뭐 실내화를 놓고 가거나 잘못되고 옷을 놓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함에 있어서 이걸 다 학교가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선생님이 실내화를 찾아줘야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보면 물건 잃어버렸다고 하니까 교실 다 찾고 운동장 나가서 한번 돌아보고 그러니까 이랬던 경험이 있는데, 이것이 여전한 것이죠. 오히려 더 세진 거죠. 학부모들 민원을 또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신문고라는 제도가 있어서 여기에 이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신문고에 올리고, 그럼 이거를 받은 교육청은 또 사건이 접수가 됐으니 학교에 또 사유를 물어보고, 그럼 관련해서 교감이나 아니면은 담당 선생님은 또 미주알 고주알 거기에 대한 얘기를 다 써가지고 신문고에 답장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러니까 단추를 어디서부터 잘못 꿰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모든 것들이 좀 고쳐져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의 감정 노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다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민원을 넣고,
맞지 않는 것을 하니 맞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원을 넣고, 그러니까 맞는 것을 맞지 않다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맞는 것을 아니라고 얘기하기도 어려운 세상이 돼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각각 학교의 재량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고 교육청이나 교육부 차원의 어떤 정말 딱 정해진 틀처럼 매뉴얼을 정해놓고 그러는 것이 정말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고, 뜨거운 지금 여름날까지도 선생님들의 교권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는 수많은 전국의 선생님들께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모든 분야에서 교육 환경이 좀 개선되고 좀 교권이 확립되는 그런 순간이 빨리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